요새 지진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신 부분이시고 걱정되시는 분들, 지진이 무섭다고 굉장한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근심 걱정을 들어드릴 방편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진 대비.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대해서 제가 또 알아와 봤습니다. 목차는요, 먼저 지진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국내 지진 동향 그리고 지진 대피 요령을 알아보면서 제가 쓰고 있는 지진 대비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생존 배낭 싸기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의 정의입니다. 지진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판구조론이라고 우리 초중학교 때 배웠던 판구조론 기억나시죠? 한태평양 조산대. 네, 한태평양 조산대는 대한민국 국민, 초등학교를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태평양 조산대. 판 구조론을 보시면요. 북아메리카판, 그 다음에 필리핀판, 태평양판, 남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 이렇게 여러 가지 판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나라가 속해 있는 판은 태평양판에 있는 이제 이 한태평양 조산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둘러싸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활성단층. 활성단층이 뭘까요? 활성단층이란 거는 현재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양산단층이 최근에 이슈로 올라오는 것도 1994년대 일본 연구그룹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양산단층 때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정 지역이긴 하지만 그 20년 전이죠. 그래서 양산단층 때가 활성단층이라고 일본에서 지진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진학자들이 그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책연구소는 활성단층이 아니고 자연적인 침식 계곡일 뿐이라고 그 발언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마시켰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전 경주지방에서 지진으로 100여 명이, 무려 100여 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었고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진이 자주 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태평양 조산대 그쪽에서 조금은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진에서 안전할 거란 상식 때문에 내진 설계라던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없었죠.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양산단층 인근에 있는 고리나 월성 원전과 경부고속도로, 울산 중공업단지 등 주요 시설이 있어 지진 발생 시 매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도 그리고 규모 그거에 대한 정확한 뜻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진도와 규모에 대한 용어 차이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도는요, 지역별로 느끼는 흔들림의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규모는 진앙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라고,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도 이제 경주에서 일어난, 내곡면에서 일어난 지진이었는데 이제 서울까지 느낄 정도면은 그게 규모가 컸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한국 지진학적 환경을 보시면요. 이쪽에 보이는 양산단층이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는 우리의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양산단층은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진은 이제 활성단층은 판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지진이 난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이제 미는 힘으로써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유라시아판이 미는 압력과 이제 태평양판이 미는 압력이 서로 충돌하여 발생하는 게 지금의 지진인 거죠. 양산단층은 경주에서부터 이제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170km로 여기에 이 지역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 지역이거든요. 이제 고리나 월성과 근접해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원래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지진에 대한 정의는 다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내 지진 동향은 최근 국내 지진 동향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면서 알아봤거든요. 19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 남남 서쪽에서 11km 지점에서 이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규모 5.1의 지진, 그리고 전국을 떠들썩게 하게 했던 오후 8시 32분에 시작된 규모 5.8의 지진. 그 이후로 4.5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3점대 지진뿐만 아니라 규모 2의 지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진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무조건 6 이상의 강진이 올 것이다, 본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에 맞게 이제 우리도 조금은 지식을 쌓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 피해 사례를 보시면 디스커버리 매장에서 창문이 다 깨지고 오름 단장 기압장도 이제 다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경전 플러스, 네, 경전 플러스 물건이 다 바닥에 쏟아져가지고 다 깨지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진 대피 요령을 알아봤는데,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갑시다. 희망이와 풍처가 함께하는 재난안전 국민행동요령을 다 함께 배워볼까요? 실내에 있을 때 안녕 여러분. 오, 지진이야. 하나, 몸을 웅크려 바닥에 엎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방석,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튼튼한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다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더라도 분석 위험이 있으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어둡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는 문이 삐뚤어져 갇힐 위험이 있으니 열어둡니다. 밖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예요. 아, 근데 일단 이거 보세요. 제가 나중에 다 이야기 드릴 손이나 거예요.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는 공터가 있으면 구리로 이동해 머리를 보호한 채로 지진이 멈출 때까지 대기합니다. 아, 여기 만약 가까운 곳에 공터가 없다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은 피하고,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차를 정차시키고 방송을 청취하며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해안가에서 강한 지진동을 느낀 경우 높은 지대로 대피합니다. 제2파, 3파의 해일 위험이 있으니 저지대로 내려오지 않고 기다립니다. 휴대폰이나 라디오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하다고 판명되기 전까지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위험해요. 집 밖으로 무조건 뛰쳐나가면 안 돼요. 건물의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칠 위험이 커 매우 위험합니다. 창문, 난로, 전자제품에서 떨어져 있고 주방에는 절대로 머무르지 마세요. 풍차야, 잠깐!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엘리베이터 작동 고장 등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라디오 등 관계기관에서 직접 안내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유언비어를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해요. 이거 다 끝났어요, 이제. 방안 장 위에 있는 무거운 전자기기 등을 꺼내 창고로 옮겨요. 가스, 전기 계량대 앞에서 차단 방법을 확인합니다. 테이블 밑을 확인하고 내력벽 사이 공간 등을 확인합니다.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나 공원도 미리 알아두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파악해둡니다.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아까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나온 그 채팅 중에 하나가 저거 다 거짓말이다, 지진이 나는데 어떻게 다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지,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났는데도 설마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그런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냥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어요. YTN 뉴스에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요새 또 나오고 있는 게 화장실을 대피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진이 났으면은 일단은 가스부터 잠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 저번 중국 스촨성인가요? 7.9인가 그렇게 지진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는데 화재 사고가 대반수였대요. 다반수였대요. 그래서 화재 사고 때문에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가스부터 무조건 끈 다음에 뭐 목과 머리를 보호하려고 이제 탁자 밑으로 방석 같은 거를 들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실 말로 듣던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이제 먼저 지진이 끝날 때까지 피해 있다가 나오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지진 대피 앱이요. 제가 좀 약간 사람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듣고 있는 말이긴 한데, 왜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지진을 겪었는데, 너 혼자만 이렇게 우리 집에서 너무 무슨, 이게 쪼달리는 사람 마냥 그렇게 다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그런 거, 좀 불안증, 이런 게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그런 거를 불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쓰고 있는 앱들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지진에 관련된 어플들은 전부 다 깔았어요. SD카드가 또 있기 때문에 제 폰에는 굉장히 용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SD카드에서 이제 굉장히 어플들 전부 다 깔았어요. 지진 관련된 어플들을 전부 다 깔았는데 그러고 나서 점점 필요 없거나 아니면 쓰기 어려운 것들을 지우다 보니까 딱 3가지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유레쿠르콜이라고 이거는 일본 전용 지진 어플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쓰고 있고 이제 페북이나 트위터에서 유레쿠르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유레쿠르콜이라는 거는 이제 설정을 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일본 전용 어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시마 섬으로 대마도죠.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스시마섬 대마도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환경 설정에서 지진이 오면은 알림 그거를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설정해놓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 정보 알림이 이거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거긴 한데 이거는 약간 알림이 조금 늦게 옵니다. 만약에 한 3시에 일어난 거면은 한 3시에 일어났으면 한 8시 그쯤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근데 뭐 여진이기 때문에 지진 정보 알림이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계라는 거는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불안하는 날이면 지진계 어플을 켜놓은 다음에 바닥에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놔둬요. 놔두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 지진계가 진짜로 그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측정을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지 그 강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지진계가 제일 그래도 조금 정확한 어플인 것 같으니까 지진계 한 번씩 깔아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레쿠르콜이랑 지진 정보 알림이 그리고 지진계입니다. 그리고 생존 배낭. 생존 배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원래 방송을 켜고 물건들을 사러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오바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존 배낭에 대해서 일단은 emergency kit pack 알려드릴게요. 긴급상황시 필요한 물품들인데 물 및 식량이고요. 3인분. 그래서 그 물 및 식량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칼로리 높은 초코바, 사탕, 그리고 다이제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용했었어요. 다이제 그 과자 아시죠? 그 초콜릿 발라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참치캔은 왜 필요하냐면 참치캔은 통조림 같은 참치캔은 이제 유효기간이 7년이에요. 유통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참치캔, 그 다음에 생수까지 이렇게 물 및 식량에서 식량은 이렇게 제일 다이제가 목 막히면은 이제 물을 마셔야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칼로리 높은 초코바 진성희님께서 한가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기보다는 요새는 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 또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3개 갖고 있거든요. 무엇이냐? 보조 배터리를 미리미리 충전 이빠이 시켜놓고 이렇게 딱 만땅 시켜놓고 이렇게 딱 그 키트 같은데 넣어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문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또 그런 거 중요 문서에서는 인감이라든가 통장, 신분증 같은 거고요. 이제 라디오, 손전등, 건전지, 호루라기, 약 공구인데 호루라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호루라기는요, 왜 필요한 거냐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건물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갇혀버린 상황에서는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야 되고 이제 큰 소리를 내서 노이즈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그냥 호루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호루라기를 휙휙 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거나 아니면은 소리를 계속 쳐야 됩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약, 공구 같은 거는 뭐 긴 줄이라던가 그런 거죠. 국내에서는 이렇게 아무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국내에서 알려준 생존 배낭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 아무도 생존 배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특별하게 중앙일보에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비상식량 및 생수, 체온 유지 용품, 바람막이라던가 아니면 담요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조용품이나 통신기, 구급약, 기타 생활용품인데, 제가 여기서 또 진짜 굉장히,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통신기인데, 통신기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판대요. 근데 솔직히 무전기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서, 만약에 뭐,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전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뭐 이야기 해드릴 거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지진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2016년 5월 26일 국민안전처 범정부 차원의 지진 방제 개선 대책 마련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 글에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제목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지진 방제 개선 대책 마련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될 내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가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이 지진 대피 훈련 및 재난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안전관리사 그러니까 국가 자격 제도를 통해서 안전관리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사와 함께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도 개발을 해서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를 좀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전 국민 대상으로 안전 한국 훈련과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해서 지진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여기까지인데 지진이 솔직히 제가 조금 오버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연재해는 자연재해잖아요. 그 지진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르셨던 내용은 아시게 되고 다 아시는 내용일지라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 나려고 하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족이랑 연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랑 연락을 돼야 되는 게 때문에 미리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진이 났건 아니면은 다른 자연재해를 맞았을 때 이제 만날 곳을 미리 정해놔서 대피 방법을 알려두고 이제 만날 곳을 미리 정해두고 이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 집 단톡을 만들어서 그때도 말했다시피 가야초등학교 조회대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희 집 가족들은.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씩 대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